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 평가담당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원탁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각 분야별 시민위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능 및 역할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합의를 위한 자문 및 발전 방안, 시민이익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시정 현안, 쟁점, 갈등 요인 등의 해소 방안 제시 등입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현재 2기 위원의 임기는 22년 9월 5일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 9월에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10월에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발적, 능동적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시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논의 및 원탁회의 자체적으로 자유안건 상정 등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원탁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박수받는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견인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통한 약속 시정 구현을 위해 부서 간 공유와 소통, 협력 행정을 위한 유기적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부처, 도 등 상급기관 정책의 신속 대응 및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휘부 지시사항 및 주요 현안 사업 등의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해 강원연구원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 69건 및 지시사항 436건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시정 추진 현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 추진 및 현안 사업 점검 회의, 미래 설계 보고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에 시 6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속초 시정 미래발전 추진 동력 공유 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약 및 주요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근 시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로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와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동해 북부선 철도망 구축 등 상생협력 과제와 코로나에 대응한 동해안권 6개 시군 연계협력 사업 등을 추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단된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 재개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설악권 시군 통합을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설악권 4개 시군이 포함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매개로 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며 양대 철도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시군 간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4개 시군 실무자들로부터라도 우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류의 물꼬를 터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해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정례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 다각화로 시민 고충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당정, 지방의회 등 정치권 및 주민 대의기관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화합 상생의 관계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시의회 정례위원회에 총 17회 83건의 안건을 제출하고 시의원 요구자료 66건, 시민고충 35건을 철회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지원 및 제21대 총선 당선자 토론회 참석과 대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현안 보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와 소통 협력 확대를 위해 주요 현안 사항 등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의회 지정 및 제한 사항, 주민 민원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고 국회의원, 도의원, 당정 등 정치권과의 업무 공조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도비 확보 등 대정부 국회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회생시키고 일자리 사업 및 소비 투자 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신속 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추진 대상은 3개 부문으로 재정 신속 집행, 소비 투자 부문, 일자리 사업 부문이며 2021년 목표율은 재정 신속 집행은 예산 현액을 대상으로 상반기 55.1%, 소비 투자 부문은 43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우리시는 366억 원입니다. 일자리 사업 부문은 지역 방역 일자리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2개로 평가하며 우리시는 각 3억씩 6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되며 우리시는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강원도 내 이의를 하여 특별조정 교부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위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행안부에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속집행 추진 실적을 주 1회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시로 대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매월 말 지휘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 및 도역점 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 및 신규 핵심 사업에 대해 적극 발굴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 조기 해결 및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 대응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2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 내역은 총 36건에 973억 원이며 신규 사업 11건, 계속 사업 25건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지난 2월 8일 개최하였으며 사업 발굴 대응 논리 개발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3월과 4월에 개최하고 예산 순기별 일정에 맞춰 단위 사업별 책임자 지정 및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 예향에 따른 차별화된 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중앙부처 및 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휘부 출장 설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 권익 구제 및 편의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입법 필요성, 법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시정에 맞는 자치법규로 정비하고 법제처 협업을 통해 상위법령 재개정 시 시의적절하게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쟁송의 최소화 및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및 행정처분 전 청문제도 적극 활용 및 행정 절차 준수 등 적법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구제 확대 및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송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원 법무교육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에 총 23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우수 자치 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소송 및 심판 사건 등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58건 중 29건이 종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 12건, 패소 6건으로 67%의 승소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심판은 21건 중 12건이 종결되었으며 이 중 기각, 각하 처분이 9건으로 75%의 승소율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처분 전 청문은 9회 104건을 처리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31회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책 수립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용적 통계 구현으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내신 있는 통계 자료를 작성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시민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사항을 반영한 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시 통계연보를 6월에 발간할 계획이며 기준일은 19년 12월 31일로 토지, 기후, 인구, 사업체, 주택 등 15개 부문 227개 항목에 대해 자료를 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속초시 사회조사를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청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 등 3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통계조사로 2021년 경제총조사를 6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19년 기준 광업 제조업체 조사, 2020년 속초시 사회조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20 농림어업 총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현황으로 자매도시는 국내는 서울, 중구 등 4개 도시와 미국 그레샴시 등 9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0년 추진 실적입니다. 국제항로 운항 재개 등 협의를 위해 훈춘시 관계자가 작년 1월에 내방하였으며 2월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을 우리 시에서 훈춘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요나고시와는 양시에서 2월과 8월에 국제아동미술교류전 개최, 그리고 우리시 속초해수욕장 하계 휴양소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레샴시와 요나고시의 자매결연 기념행사, 환동의 거점도시 회의 등이 올해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신규 교류사업 도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요나고시와의 국제아동미술교류전 개최 지원 및 속초해수욕장 하계휴양소 운영 등은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금년 11월에 경북 포항시에서 있는 환동의 거점도시회의 참석과 지난 2월 19일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진 회의 등 추진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체계 구축 및 유인 강화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 및 과제 부여로 적극행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체계는 적극행정추진단과 지원위원회가 있으며 추진단은 4개과로 구성되어 기획예산과에서 과제를 주고 공보감사 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등 3개과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지원위원회는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등 주요 사항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월에 적극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제 이행 실적을 분기별 1회 점검을 하였으며 4개 부서에 21개 과제를 부여하고 관리 카드를 통한 운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지원위원회는 9개 분야 13명으로 구성하여 불명확한 법령 규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애로 발생 시에 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수범 사례와 실무 편람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2020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상하반기 각 일에 선발하여 시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정부 합동평가 관리 및 환류 기능 강화로 추진 계획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는 본청 사업소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약 사항 및 핵심 현안 사업 등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며 외부 평가는 동주민센터 포함 35개 부서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며 핵심 역점 시책 사업 등을 포괄하는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을 평가 분석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에 대응하여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국정 통합성 책임성도 확보하고자 매월 추진 실적 모니터링 및 격언로 대책 보고의 개최를 통한 체계적 실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시정 주요 업무 평가와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별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추진 실적 모니터링, 대책 보고의 개최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종합 평가 결과를 2월 중에 확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2020년도 평가 운영상 미비 보완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현장 밀착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규제 개혁 대상을 연중 수시 발굴하고 상시 개선 체계 구축 및 규제 입증 책임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기업 활동 또는 시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신설 강화된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 및 등록 규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치법규 규제 사무에 불필요 부적정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조기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규제 개선 과제 12건 및 우수 사례 발굴 6건과 규제 사전 심사 실시 60건, 자치법규 규제 사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제 조항 145건 발굴 및 시스템 등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 계획 및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생활 밀착형 포스트 코로나 시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도단위 포스트 코로나 정책 외에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 마련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서 3월 중에 속초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밀착형 시책과 교육, 복지, 방역, 행정 서비스, 일자리, 문화,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반에 대해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제안은 소관 부서별 실천 계획 수립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그 연초가 돼서 우리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설계 보고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끝나자마자 또 업무 보고 준비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지금 보고에 자세히 잘 들었고요. 저도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비 확보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이번에 그 지금 간부 회의 때도 이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청과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 민주당 쪽에도 그 예산 확보 관련 보고에도 참석을 하셨었고요. 네. 그 이번에 엊그제 다녀왔는데 국토비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에 가서도 이제 그 자료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자료를 지금 국회의원실 쪽에도 보내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지금 이제 예, 집권당과 관련된 또 의견 청취도 하셨고 예, 예, 또 보고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세종시 정부도 이제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예, 예. 우리 속초시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중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직 우리 현역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 계시니까 예, 예.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국비 확보에 예. 많은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례로 이제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주실 역할인데 이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구축이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소통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국토비 그 확보 대책 계획을 세종시하고 도에 가서 협조를 구하면서요. 네. 월요일쯤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이양수 국회의원님실에도 그 자료를 보내가지고 네네. 그거를 같이 공조해서 네. 국토비 확보를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습니다. 그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기원실이 자료도 자료지만 직접 그 만남의 소통을 통해서 예, 예, 그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잘 설명을 하셔서 예, 예, 지역의 재선 국회의원을 잘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과 소통이 되다 보면 예, 예. 내 지역의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는 이치에 있고 예, 예. 또 중앙 정부와 관련된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 정부 연결되는 쪽을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예. 이런 부분을 또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자, 하겠습니다. 미래설계 보고회 때 과장님 그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각 8개동 주민들께서 이제 많은 그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산 미래설계 보고회의 주민들과의 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서 예, 예. 그곳에서 나왔던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그곳에 나왔던 현장의 목소리 외의 목소리들도 이제 그 목소리들은 의회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되겠지만 예, 예. 8개동에서 이제 의견 수렴한 예산 집행과 관련된 그 현장의 목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 계획이시죠?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나온 건의 사항이나 제안 사항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실무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각 부서에 이제 그 자료들을 전부 뿌려가지고요. 일괄로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이나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또 사무실 내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네. 같이 해가지고 민원 지금 해소를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그 미래설계 보고회 때 이제 8개동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배석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 인지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그 현장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좀 두셔서 예, 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예. 이런 부분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의원님들께서도 네. 현장에 오셔서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의 그 네. 시급성이나 뭐 절박성 이런 네, 부분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풀어나가는 걸로. 주로 이제 현장에서 예산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 이제 국토비 확보가 이제 시급한 절실한 상황에 또 그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더군다나 이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 예, 예. 그 주민들의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찬성과 반대측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제 원탁 회의와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위해서 이제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속초시 의회와는 이제 정례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 지하와 관련된 의견 청취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자, 역사 지하와 관련된 의견 청취가 이제 팔계동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도 또 의견 청취하셨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 그리고 원탁회를 통한 의견 청취 후에 예, 속초시 의회에 오셔서 의견 청취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속초시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부서에 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문서를 발송을 지금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주십사.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의견 수렴하는 건 절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이제 문서를 이제 던져 주셨는데, 자, 원탁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소통을 좀 하시면서 의회는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지금 주민의 의견이 나와서 종착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경유지. 그런데 의회의 역할이 과연 원탁회의보다 못한가? 이 지금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거는 일차적인 의견 수렴이고요. 네. 이제 전체적인 그 네. 의견을 받아서 총괄 취합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다시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하실 계획으로.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청취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원회실에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결과적으로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려스러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 중에도 접점을 찾는 목소리들은 있습니다. 하나된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모든 게 그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또 역량이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그 소통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최종 협의는 아마 그 계획상 지금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협의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외 지방정부 교류와 관련돼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비대면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비대면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또 제약도 좀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대면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반기쯤에는. 하반기라고 하면 지금 뭐 11월이나 돼야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또 11월 이게 이 전염병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대비책도 비대면뿐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다라는 또 가정도 할 수밖에 없는,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고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완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기획예산과에 오시기 전에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그 부분은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예산 편성의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이상입니다. 네, 김명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갖고. 경청과 소통, 화합과 협치, 책임과 포용 참 반가운 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민선치기 속초시정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요 추진 시책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될 정도로 강요시되는 부분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셨겠지만은 우리 속초시 행정동 8개동의 인구 현황에 대해서 2000년대 말 기준과 2020년도 말 기준을 비교를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냈었는데요. 예, 예.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북부권인 영랑, 동명, 금호, 교동, 청호와 남부권인 노악, 조양, 대표 간의 인구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 48.6대 51.4%가 최근에 34.9%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3.5대 6.5의 비율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 정책도 어느 한 곳에다가 뭐 더 달라는 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불균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과연 어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네. 자, 뭐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안마다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과도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저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업무하다 보면 속초시 공직자 여러 부서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있고 또 소송을 제기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치가 원고가 되고 또 피고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뭐 승소율이 몇 프로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승소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뭐 우리 예산 집행률 높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 좀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소송하는 건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고 왜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또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판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뭐 몇 프로 이겼냐 이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소송 진행 건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예. 또 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행감 때라든지 이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변호사 선임료가 심당 33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뭐 네. 물론 좀 큰 사건은 좀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이런 시민들의 세금이 행여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비용이 낭비가 돼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인해서 철저히 이런 일이 생기게끔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권에서 이제 제한을 받는 사항이 제일 이제 쟁점 제한이 이제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네. 그 개인 정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긴 있겠는데 안 맞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네.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한 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그 소송에 이제 그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엉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취지를. 그래서 그 정보 공개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한 건으로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 업무 추진 중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과하게 좀 접근하여 오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이 과연 그 자료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변호사 선임도 하게 됐고 그런데 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는 그 행정으로서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한번 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분을 좀 뵙고 싶어요 좀. 그래서 저는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그런데, 부분이 예. 아니고요. 예. 과장님, 제가 판결문을 좀 요구를 했더니 판결문은 개인정보 관련돼서 제공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 있어서 판결 요지를 좀 봤더니 상당히 간단한 얘기더라고요. 뭐를 제공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공을 해야 되는 정보인데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속수시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소송까지 갈 얘기였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 낭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에 지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리고 이 법률의 구조를 보면은 1항에 어떠어떠한 거는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 뭐 시민 안보에 위협을 행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쭉 달려 있어. 그 중에 개인 정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상급기관의 강원도청이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시민분께서 이러이러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는데 우리들 판단해서는 이걸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떤지 물어보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소송까지 가서 330만 원, 뭐 660만 원씩 지출할 일인가? 우리 의회에서 소송 비용 같은 거 올라오면 뭐 감액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소송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그 소송으로 인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너무 간단한 정보 공개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그런 소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신급별로 330만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원칙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걸 자꾸 이제 낭비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담당 직원들도 이제 나름은 그거를 다 이제 법률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보고 알아보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소송을 진행을 왜 그분 얘기 자꾸 하세요? 그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송 결과를 보다 보면 소송의 그 판결 취지가 상당히 간단한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패소한 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지금 낭비를 하신다고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제가 직원들이 그 판단을 안 하고 이 시민의 혈세를 제 말씀 그렇게 왜곡 하시면 안 돼요. 왜곡 하시면 안 됩니다. 왜곡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낭비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시킨 건데 그거를 내 돈 아니다 해서 낭비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의장님 잠깐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앞에서 한 얘기들은 다 기억이 안 나시고 그 낭비라는 말만 기억나십니까? 아니 지금 소송하시고 이런 거 다 직원들이 존중하고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소송에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낭비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낭비되면 안 된다는 저희가- 얘기죠. 저희도 나름 판단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그분하고 얘기가 돼서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정리가 됐다면은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소송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개인 이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자꾸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는 거지. 그게 뭐 귀찮아서 그냥 뭐 이렇게 툭 던지는 식으로 소송 제기 대응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는 소송 중인 사건,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을 검토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뭐 일 있어서 소송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뭘 검토합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혹시라도 저기 그 당시에 판단을 좀 실수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비 낭비를 없애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향후에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예.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질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공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나름 아니, 우리가 그 판단이 좀 어려울 때 말입니다. 그 판단이 좀 어려울 때 행안부나 강원도에다가 질의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보 공개 대상입니까? 라고 질의했을 때 그쪽의 답변을 보고 판단 여부도 결정하고 그러면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앞으로는 하여간 뭐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도 그 중앙정부나 이런 데 다 알아보고요. 판례도 다 열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지 그거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바로 뭐 소송 대응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이제 총 마지막 그 업무 보고에 이제 기획예산과네요. 네, 예. 기획예산과는 각 사업부서와 달리 속초시 행정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하기도 하고 그걸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쵸? 예, 그 중요한 네. 과입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하루 종일 눈썰매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감사 담당관에는 감사를 요청했고 시설관리공단은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기획예산과에는 가장 엄중하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난 2020년 5회 추경에 저희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올린 과예요. 그죠? 네, 예. 그렇다 함은 모든 규정과 법적인 상황 그리고 행정에서 지켜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걸르셔가지고 올리셨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사업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은 그 위탁과 대행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죠. 위탁과 대행 사업 외에도 이제 왜 뭐가 가능하죠? 사회 가치 실현이나 네, 이런 주민 복리 증진,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체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이 여기 속초시 기획예산과 판단입니까? 어디에 판단인 거죠? 그 근거를 그럼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그 의원님께 나중에 다시 별도로 갖다 드릴 거고요. 그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뭐 답변을 드리는 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네,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탁 대행 사업, 그다음에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가지고 사실 지방공기업법에 예예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공기업법에 보면은 이제 그 공기업법 시행령에 네. 300억 이상의 자체 투자 사업을 할 때는 투자 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신규 사업을 이제 투자할 때는 공단에서 자 그러면 하나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방공기업법 제가 그 말씀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이고, 자 시설관리공단이 3천여만 원을 일단 예, 예. 시에 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올리기 이전에 이제 전용할 부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시설관리공단이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서 사업 전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공기업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요. 아 네. 예, 예. 그 예산 전용이나 예산 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은 이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예, 예. 이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이나 띄워주십시오. 이 변경은 잠깐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021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네, 예. 410과 411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 전용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게 2020년 6월 9일에 지금 신설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요거 지금 사망이죠? 예. 요게 신설인 거죠? 저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 예. 지방자치단체의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에서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애초에 이 부분 눈썰매장이 한 3천 예산이 있었다. 그래서 모자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해서 3,200을 더 올린다. 이러면 전용이 가능한데 애당초에 이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지금 속초시 기획예산과에선 가능하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이 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그 공기업 부분을 제가 다시 또 띄워드릴까요? 자, 참 안타깝습니다. 자, 회계 규정 여기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규정입니다. 자, 이 부분의 49조에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예산 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전용은 그래서 이사장이 네, 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총칙으로 정한 예산 전용 금지 항목은 시장의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칙이라 하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적용 범위 요 국가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 전용에 대해서 그럼 시 안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 제가 민간 단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 요만큼 10,000원짜리 한 장도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할 때 보조금으로 예, 예. 시 담당들의 다시 그 서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승인을 받고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속초시에 유일하게 있는 공단의 재정 상황 그리고 예산의 부분을 기본적으로 심의해주고 그리고 다시 의회 이 부분들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3,200의 상황을 여기에다가 시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준다.
이 근거들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맞습니까? 저희 예산 공기업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한 그 아까 그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방공기업법 이 부분은 주신 날이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예, 예.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가 공단에 주고 있는 저희 심의하고 있는 모든 예산은 거기에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했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포함한 예산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주라라는 예산을 제대로 일하라는 예산을 빼가지고 축소시켜서 다른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 그 이전에 위탁한 사업 잘하는 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행사비로 다른 예산들을 축소해서 사용하고 다른 행사비로 이것을 전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맞습니까? 예, 예. 네. 일단 그러면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받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감사 요청은 이미 해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 앞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세부 운영 계획에 공사 계약을 완료를 하는 부분이 그 이전에 이미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제대로 존중하면서 일을 한 것인가? 공단에 이런 계획서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은 집행부는 속초시 의회의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들 그냥 짚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발걸치고 일단 젖어서 하니까 의회도 충분히 그러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흐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이라든가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예, 그런 과장님 네, 네. 말씀은 모두 다 가능했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 다 금하고 있는 예산 전용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회계의 그 부분에서 그 다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맞습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위 법률 모두 다를 지금 그 부분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이 법 하나로 지금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제가 느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네. 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게 뭐 6월 30일자로 이제 그 개정이 되고 이랬는데 그 부분과 사망이요, 사망. 이항이 예. 아니라 사망이 개정이 된 거죠, 예, 예. 과장님. 네, 사망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네. 자세히 못 봤는데 네, 아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판단했던 그런 기준안이 과연 거기에 배치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자료 저에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다음 주 하루 쉬고 3월 2일까지. 네, 월요일 날 네. 찾아뵙고 네, 월요일은 설명 쉬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2일 날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뭐 방송 지켜보시는 시민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중에 뭐 회의록이 나오면 보시면 되겠지만은 처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소율을 막 그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소송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소송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뭘 한 적이 있느냐 여태까지 단지 신금마다 보통 33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소송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의 소송 했었는데 우리가 간단한 거를 뭐 예를 들어 정보 공개 한이 많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소송을 해서
판결 취지를 봤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걸 안 해갖고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 얘기가. 과장님, 뭐가 잘못됐어요? 제 말씀이. 의회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낭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낭비는 아니고 나름 판단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의회하고 소통하는 주 창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잘못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한 점이 있다면 저도 사과드릴게요, 과장님. 근데 앞으로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봐도 되고요. 우리 작년에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총선 때 지역구가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인재가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설악권이 한 개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도 인제, 속초, 양양이 다 이제 거쳐가고 고성군도 간접 직접 영향권이라 봐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죠? 예, 예. 그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3개 시군, 4개 시군 지자체장님들과 지금 현재 연례회동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지자체장님들하고 뭐 예산이라든지 지역 현안 관련돼서 만나는 건 있어도 예, 예. 그 왜 우리 4개 시군 자치단체장님이 우리 국회의원님과 함께 자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까? 구심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지역 간에 뭐 어떻게 조율이 안 되는 현안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우리 지역이 단합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4개 시군 중에 속초가 가장 큰 지역이고 예, 예. 맏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우리 3개 시군을 좀 아우르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좀 모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잘 되고 있죠. 6개 시군. 예, 예. 그 지역구 번영회장님들 모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우리 단체장님들 문제만 그 저기 4개 시군만 이렇게 잘 안 모이시는 것 같은데 그 밀접한 현안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에는 만나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추경 이제 3월달에 들어가는데 며칠 날이죠? 3월 17일? 저희가 3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예, 예. 총 얼마입니까 이번에 추경? 지금 자료가 취합 중이가지고요. 취합 중이나요? 예, 예. 취합 중이고 어제 보조금 심의는 끝냈잖아요. 예, 예. 이번에 추경 때 그 핵심 쟁점될 만한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것도 취합이 아직 안 됐나요? 예, 예. 취합이 안 돼서 아직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미래 설계 보고회 때 이제 시장님께서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공론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파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중심 업무를 이제 여러 이런 지역의 가장 큰 업무를 조율을 해야 되니까 이 여론을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탁회의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각 동의 이제 그 사회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예. 또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을 예.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예. 이제 시민들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의원님들 만나 뵙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아니 과장님, 예, 예. 여론조사하면 안 됩니까? 금액도 많이 예산도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가장 과학적인 접근 방법 아니에요, 그게? 시민들이 여론을 듣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론조사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의회에다가도 의회 의견을 달라고 이제 문서를 보냈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의장님도 계시니까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계시고 이게 이제 집행부가 바라보는 의회의 위치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의회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의회라는 것이 사회 단체가 아니잖아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의원 각자가 입법 기관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예? 이게 합쳐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듣는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좀 앞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사업과 관련된 주무 책임자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오셔서 의원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해달라는 거는 이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잘못돼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예, 질의해 예, 주시고. 의장님 저 행정국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그 연시대로 좀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이봉진입니다. 네, 국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동서고속철 지하 반지하 시민 의견 묻는 것은 우리 행정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국으로 보면 저희 행정국에서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우려되는 목소리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 만약에 이렇게 경관을 해치고 도시가 양분될 수 있으므로 지하와 반지하를 하냐고 의견을 물으면 아마 100% 찬성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을 물을 때는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경관이 훼손되고 이래갖고 지하 반지하 하는 것을 물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국토부와 이제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단서를 달고 물어봐야지 객관적인 물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은 반드시 그 부분 잘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려도 돼요? 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민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동서고속철 추진해 오셨던 분들은 또 어떤 그 공사의 지연 또 어떤 예타의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거론하시고 어떤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경관이 침해가 되고 시를 이제 양분한다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의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안으로 삼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잘 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장님, 저 질문 마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